그리고 이건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입니다. 실세금리와 연동돼 있다. 실세금리와 연동돼서 어떤 시점에 실세금리 딱 정해가지고 그걸 3개월 후에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중도 해지 안 된다. 다만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도 해지가 안 된다. 중도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중도 해지 안 되는데 요거 예금자 보호 될까 안 될까? 예금자 보호 안 돼요.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이 아니죠. CD는. 자, 다음에 표지원 보호입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 또는 할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호보험이나 외상 매출 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나 한데 묶어서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 설정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금융기관이 자기 거래처 기업 고객한테 받은 어음 같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어음을 섞어가지고 금융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발행하는 거 표지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밑으로 들어가면 8번에 보면 예금보험 예금보호 여부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이거 보호된다. 자, 표지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만기 전 중도 해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 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이자 없이 액면 금액만 지급하는 데 유의해야 함. 요건 다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해지가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발행어음 보겠습니다. 자, 종금사나 증권금융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융통어음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형식의 금융상품으로 자기 발행어음 또는 자발어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행어음은 종금사나 증권금융회사, 특히 종금사 과거에 종금사가 자기네들이 영업자금을 위해서 자기네들 운용자금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가 발행하면 기업어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은행, 종금사가 발행하면 발행어음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발행어음은 참고사항을 보시면 자, 중도 환매 가능하다 이런 말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중도 환매 된다 안 된다? 중도 환매. 중도 해지나 마찬가지죠. 환매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나 일정 수준의 중도 해지율이 적용된다. 어쨌든 해지율 적용하면 중도 환매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기업어음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으나 기업어음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자, 예금자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거 물어봐요. 자, CD 표지어음은 중도 해지 안 돼요. 근데 발행어음은 중도 해지가 된다. 중도 환매나 해지나 뭐 같은 거죠. 그래서 된다라는 거고. 자, CD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표지어음하고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CMA 봅니다. CMA는 현금관리계좌 또는 어음관리계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만큼 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CMA의 경우에 자, 의의를 보세요. 종금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등 국공채 등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고객들 돈을 끌어들이는데 많이 썼다라는 거죠. 취급기간은 종금사하고 증권사 두 군데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금보호 여부를 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보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증권사는 안 되죠. 증권사의 경우 비보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CMA는 요건 뭐야? 종금사에서 발행하는 거는 예금자 보호가 돼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건 안 돼요.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요거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하죠.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취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상품 특징 됐고 다음 페이지 보면 가입대상 보세요. 가입대상은 3번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예요. 외국인은 안 돼요. 만 18세 이상이래야 돼요. 그리고 저축한도는 매회 10,000원 이상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여기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고 이건 전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저축 납입기간 보는데 적립기간하고 연금 지급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 보세요.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저축기간, 저축 또는 납입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적립기간하고 연금 지급기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적립기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금 지급 기간. 요 두 개가 저축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 빼놨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10년 이상이래야 돼. 10년 이상이래야 된다는 거 좀 알아놓으세요. 그 책에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가입 기간은 전체 납입 기간, 요걸 가입 기간이라고 그래.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가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적립, 돈을 따박따박 붓는 기간하고 그 돈을 받는 기간인데, 적립 기간하고 지급 기간 합친 게 가입 기간인데, 요게 10년 이상이래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적립 기간은 얼마여야 된다? 그 기억해 보면 5년 이상 연 단위로 해야 된다. 5년 이상이래야 된다. 연금 지급은 연금 지급 기간 한도 내에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가입 기간이 얼마여야 된다? 10년 이상이래야 된다. 요거 알아놓으세요. 적립 기간은 5년 이상이래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지급 기간 합쳐서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10년 이상이래야 돼요. 그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주기 및 지급 방식 보는데, 수령 주기는 월 단위로 주는 게 원칙이고, 지급 방식은 정액식으로 지급하고, 세금 혜택 중요한데 세금 우대 및 세액공제예요. 이거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연금과 관련되는 건 다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이렇게 알아놓고, 소득공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소득공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비과세 이것도 아니에요. 비과세 이것도 아니고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연금과 관련되는 건. 자, 다음에 특별 중도 해지가 있어요. 특별히 무슨 사유가 생겨서 중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해지가산세가 면제돼요. 기억에. 그러면 특별 중도 해지 사유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디귿에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지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는 내야 되는데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거냐?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또는 파산. 근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중도 해지 사유라고 봅니다. 특별중도 해지 사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중도 해지 사유인데, 여기서 그 전에 뭐 결혼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결혼. 여러분들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중도 해지 사유가 되겠어요? 아니죠. 결혼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결혼한다고 해서 아우 나 결혼 때문에 연금 못 벌어요. 이렇게 해지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그다음에 뭐 파산, 그다음에 무슨 뭐 요양, 그다음에 영업 정지, 인가 허가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산.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수입이 끊겼으니까. 이때는 이제 연금 나 못 하겠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